넘어가고 빨리 중학수학 들어가는 것보다 문제 몇 개를 들어서 3단계 문제로 분류한 스텝 1, 스텝 1에 넣어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우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수학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중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는 게 왜 중요한지, 초등수학을 대충 하고 빨리 중학수학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학생들한테 그 부분을 간단하지만 이제 문제 몇 개를 들어서 제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초등수학 문제와 중학수학 문제를 비교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문제 정도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초등수학에서 중학수학의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인 이제 방정식 활용 단원의 문제와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 이제 6학년 1학기의 비와 비율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문제를 준비했는데, 자, 1번 제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원가 32,000원인 농구공의 정가를 8,000원 올려서 정했다가, 정가를 8,000원 올려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니까 할인해서 33,600원에 팔았다. 정가에 대한 할인 금액의 비율은 얼마냐?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쓱 읽으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집을 만든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3단계 문제로 분류했습니다. C단계 문제 혹은 세 번째 단계. 대부분의 문제들이 1, 2, 3단계가 있잖아요. 1, 2, 3단계에 해당하는 1, 2, 3 중에서 3단계 문제, 3단계 문제로 분류한 문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문제는 최소 준심화 문제다. 우리가 보기에는 덧셈 뺄셈만 잠시 하고 한번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학생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이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제대로 안 풀고 만약 중학교 수학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어떤 상황을 맞게 되느냐? 문제 2번 읽어볼게요. 농구공의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안 팔려서 정가에서 1,000원을 할인했더니 한 개당 5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원가는 얼마냐? 이거 원가를 구하는 문제죠. 방정식 활용 문제고. 비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비와 비율에 대한 단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하고 Q3번. 가방의 원가에 똑같죠. 농구공이나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2,500원 할인했더니 원가의 20%. 2번은 500원 남았다 그랬고 여기는 원가의 20%. 이 곱셈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익이 생겼다. 원가는 그죠? 식 세울 때 원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2번, 3번은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죠. 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번 문제는 초등학교 수학 교재에 3단계 문제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고 이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가장 쉬운 개념책에 이 문제는 개념책의 1단계 문제입니다. 실제로. 물론 1단계에 넣어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만든 출판사에서는 이 문제를 스텝 1에 넣어둔 거예요. 3번은 또 다른 출판사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단원평가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미 방정식 활용이라는 부분 자체가 식을 세워야 되고 곱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출판사에서 출제자들, 전문 출제자들이 평가하기에 이 문제는 두 문제 전체는 개념서에 실어도 될 수준인 거고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를 만들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개념서에 실어도 될 문제인 거고 Q2 같은 경우는 그 개념책에 1단계 예시 문제로 나와 있는 거라 이거죠. Q1, Q2, Q3 중에 어느 문제가 어렵냐 이거죠. Q1이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준심화 문제, 스텝 3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냐? 아니잖아요. Q1보다 Q2, Q3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말은 이 Q1 문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이 그죠? 그냥 빨리 끝내고 중학교 수학으로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냐? 개념책에 나오는 쉬운 문제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인데 잘 풀 수 있을 거냐? 잘 풀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했으니까. 제가 여러 문제를 다 찾아서 적어서 비교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초등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선행학습을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방정식 활용 문제를 제가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행히 이 원가 문제와 지금 위쪽 문제가 약간 비슷한 구조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야기하는 원가 문제에 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뽑은 거고요. 다른 단원도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난이도를 결정할 때 전문가분들이 1, 2, 3로 나누었을 때 1단원, 2단원, 6단원까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다른 단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라 이거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그죠? 초등 수학을 대충 그죠? 대충 하고 넘어가서 중학교 수학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이게 현재 초등수학에 나오는 부분이므로 초등수학에서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공부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혹은 설명을 들었을 때 빨리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이해를 다 못했어 제대로. 그럼 시간을 조금 낭비했죠? 근데 이런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문제는 준심화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초등학생들이 쳐다봤을 때, 그죠? 여기에 C단계에 속해 있는 이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초등학교 수학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이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 있는 이 문제를 못 풀었는데 이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려고 하는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하면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수학에서 난이도를 차근차근 밟아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시즌 1인가 2에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제가 찾으면 제가 링크를 꼭 걸어 둘게요. 이게 그냥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한 학기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또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심화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학기에 계속 어려운 문제를 풀고 붙잡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따로 영상을 링크할 테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최고의 심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얘는 진짜 초등학교 수학이 잘 되었다 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난이도는 풀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최대한 심화를 하는 게 나중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중학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오늘 예를 통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사실은 일주일 전에 찍었어요.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마 지난 영상하고 또 이 영상하고 좀 간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찍었었는데 또 다시 찍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다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1, 2, 3번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파이팅!